네, 산업용 사물 인터넷. 이게 뭘까요? 말 그대로 산업에 쓰이는 기기들을 인터넷에 연결하는 것입니다. 예를 들어서 스마트 미터링. 이 미터링이 뭐냐? 우리 집에서 보면은 그 전기라든지 가스 같은 것을 사용했을 때 사용료를 내게 되잖아요. 얼마나 사용을 했느냐를 측정하는 게 미터기입니다. 근데 이 스마트 미터기는 그것을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으로 연결시켜서 스스로 실시간으로 무선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.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? 스마트 팩토리 맞죠? 스마트 팩토리는 수많은 센서들을 공장에다가 배치를 해서 그 공장이 제대로 가동이 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는 데 쓰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마트 빌딩도 예를 들을 수 있는데요. 빌딩에 설치된 그 온습도 센서들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공기질을 모니터링하고 온습도를 쾌적하게 유지하는 데 이러한 기술이 쓰일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산업용 산업 인터넷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소비자가 직접 구매를 하는 제품은 아니에요. 그것보다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사회에 기반이 되는 것들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. 이 산업용 사물 인터넷에는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어요. 돈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. 첫 번째로 수익성. 이 산업용 사물 인터넷 기기를 만드는 사람들은 돈을 벌어야 되는데 뭘로 돈을 벌 수 있을까요?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요? 이게 우리 같은 소비자가 구매하는 제품이 아니에요. 핸드폰 같은 게 아니에요. 그렇다면은 누구한테 파느냐? 정부나 기업가들한테 파는 것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최고 사양의 기술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. 그저 싸고 싼 게 제일 중요하죠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가의 하드웨어를 쓸 수밖에 없어요. LTE 같은 돈을 내고 쓰는 통신망도 쓸 수가 없어요. 돈이 들어가니까. 대신 좀 성능은 안 좋아도 돈을 내지 않는 통신 기술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. 이렇게 원가 절감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밖에 없는 거죠. 돈을 벌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. 그 다음으로 규모성이 있습니다. 이 산업용 사물 인터넷은 대규모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. 예를 들어서 이 마을을 보시면은 여기다가 스마트 미터링 네트워크를 구성하려고 해요. 이 각각의 마을에 있는 뭐라고 해야 되지? 집들의 스마트 미터기를 이렇게 설치할 것입니다. 빨간색 원처럼. 여기 가운데 보시는 파란색 점은 그 스마트 미터기들이 생성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계입니다. 여기를 그냥 블루투스 같은 거로 연결을 해볼까요? 너무 범위가 짧습니다. 연결을 다 못 시켜요. 그렇다면 와이파이는 어떨까? 역시 모든 지역을 커버하기는 어렵습니다.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멀티옵 기술을 적용했습니다. 이게 뭐냐? 여기 있는 스마트 미터기들이 징검다리가 돼서 더 멀리 있는 스마트 미터기로부터 생성된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게, 모을 수 있게 만드는 기술입니다.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난제는 신뢰성입니다. 이 산업용이라는 것들은 굉장히 손실 없는 통신, 그러니까 중간에 막 패킷이 손실이 되면 안 돼요. 무조건 잘 돼야 돼요. 우리처럼 막 인터넷 끊겼다고 해서 괜찮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근데 이 통신이라는 것은 주파수 채널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. 그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으면은 도로로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. 여기 보이시면은 유료 도로라고 있죠. LTE 같은 그런 돈 내는 통신은 깨끗하고 잘 닦여져 있는 도로로 볼 수 있습니다. 저희는 그런 도로를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. 무료 도로를 사용해야 되니까.
데이터 전송이 쉽지 않습니다. 게다가 이 통신이란 거는 한 채널에서 하나의 통신밖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. 한순간에. 그래서 두 사람이 동시에 데이터를 전송하려고 한다. 그럼 어떻게 되느냐? 충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. 중간에 데이터가 손실되는 거죠.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? 그래서 저희는 시간 분할 채널 호핑 기술을 도입했습니다. 이게 뭐냐? 기본적으로는 여러 채널을 쓰자는 겁니다. 그러니까 도로를 여러 개 쓰면은 좀 더 쾌적하겠죠? 그렇죠? 네, 이렇게 흔들어 주셔도 돼요. 아, 보기 좋네. 네.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은 이 각각의 기계가 통신하는 시간과 채널을 잘 조절을 하면은 이렇게 충돌 없이도 서로 각자 통신을 가능하게 만드는 겁니다. 뭐 자세한 거는 몰라도 돼요. 그냥 3분 통신을 남았습니다. 잘 할 수 있다. 그래서 저희는 그 서울에 있는 지상 10층, 지하 2층짜리 빌딩에서 멀티홉 TSCH 기술을 시험했습니다. 그 결과 400대의 스마트 미터로 이루어진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데도 성공을 했고요. 또한 우리 기술은 신뢰성도 높았습니다. 경쟁 기술이 98%를 조금 넘는 패킷 전송률을 보였을 때 우리 기술은 99.991%의 아주 높은 데이터 전송 성공률을 보였습니다. 오! 예, 이럴 때 파도하면 아주 좋습니다. 네. 네. 제가 할까요? 파도. 오. 네, 어색하죠. 아직은 어색합니다. 저희는 이 경쟁력 있는 기술을 사업화하는 데도 성공했습니다. 바로 노르웨이의 스마트 미터링 프로젝트였습니다. 규모 800억 원 규모의 거대한 프로젝트였습니다. 74만 대의 스마트 미터기를 노르웨이에 설치하는 일을 했죠. 저에게는 운이 좋게도 이 현장에 직접 파견이 돼서 그 설치 현장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. 여러분 노르웨이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시죠? 네, 유럽에 있습니다. 북유럽 지구 반대편에 있습니다. 그 중에서 또 제가 먼저 간 곳은 베르겐이라는 노르웨이 두 번째 도시였는데요. 이 조그만 노르웨이는 보통 여기서 나오듯이 단독 주택에서 많이들 살아요.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검침을 할 때 일일이 사람이 방문을 해서 얼마를 썼는지 확인을 했어야 됐습니다. 그렇지만 스마트 미터기가 도입된 이후로는 사람이 갈 필요 없이 무선으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지금 이 장면은 제가 그 스마트 미터기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. 데이터는 스마트 미터기들이 수집한 데이터는 여기 보이는 이 건물에 요 안테나 달린 곳에서 취득이 되었고요. 좀 재미있었던 거는 여기 보시면 이 빨간색 집이 보이시죠? 얘네들이 보통 미터기, 계량기는 우리나라로 치면 현관문 옆에 있는데 이 집은 옷장 안에 있었습니다. 그게 좀 신기했습니다. 이제 베르겐을 떠나서 400km 더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. 트론헤임이라는 조그만 시골 마을이었는데요. 보시는 곳은 작은 아파트 단지입니다. 우리나라 유사하게 현관문 옆에 스마트 미터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. 역시 잘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이 계량기라는 것은 또한 공장지대에서도 사용이 됩니다. 이런 공장이라든지 상업지구에서도요. 건물 안이든 밖이든 이런 혹독한 환경에서도 제대로 통신이 되는 게 중요하기에 그것을 확인을 했고 제대로 됨을 확인했습니다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농업지대도 설치를 하였습니다. 이 광활한 이 농장지대에는 굉장히 건물들이 띄엄띄엄 있어요. 멀리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
멀티옵 기술이 굉장히 빛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. 이렇듯 우리의 기술을 지구 반대편에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? 산업용 사물 인터넷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. 바로 저희 기술로요. 그러면 다음 목표는 무엇일까요?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목표는 좀 더 고밀도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입니다. 공장 같은 곳에 수백 수천 대의 기계들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신뢰성 있게 그런 좀 더 향상된 기술을 개발하고자 합니다.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우리 큰 고맙습니다. 박수 한번 고맙습니다. 보내주시죠.